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공공주택을 50만 호 공급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물량이 아니고 공공주택의 청약 제도가 변경이 됩니다.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에 대한 세부 내용이 발표돼서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에 대한 어떤 큰 아웃라인만 공개가 됐다면 이번에는 그에 대한 좀 더 세부 사항이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텍스트가 많다 보니까 이 내용들 다 읽어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집어치우고 중요한 것만 좀 콕 짚어서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나눔형 주택 25만 호 공급입니다. 실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25만 호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물량인 건 맞습니다. 기존에 없던 방식인데 시세의 70% 이하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70% 싸게 샀으니까 팔 때도 수익에서 한 70%만 가져가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의무 거주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은 5년입니다. 즉 5년 후부터 집을 팔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환매 방식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집을 팔 때는 아무한테나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공급자한테 환매하는 방식입니다. 즉 LH한테 분양받았으면 LH한테 다시 팔아야 되는 겁니다. 옆집 누나한테 팔면 안 됩니다. 그러면 LH한테 팔 때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가 궁금하실 텐데 그 기준은 감정가입니다. 환매 금액을 정하는 공식이 있는데 뭐 분양 가격과 처분 손익의 70%의 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소린지 저도 잘 모르겠고 굳이 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옆 아파트가 7억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LH에서는 이걸 내가 6억에 살게 하면 그냥 6억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LH가 다시 나한테 아파트를 분양했다가 다시 사가는데 다시 비싸게 주고 사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한 푼이라도 나한테 덜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하락기에는 또 어떻게 되나? 집값이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분양받은 가격보다 더 손해를 보게 되는데 내가 분양받은 가격에 비해서 손해본 부분의 70%는 또 내 몫입니다. 그러니까 100% 손해는 아니고 70%는 나도 손해를 봐야 한다. 이 부분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실제 금액으로 예시를 든 것이 있는데 제가 잠이 덜 깬 건지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숫자가 좀 아무튼 분양받은 금액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나도 그만큼 손해 본다는 게 또 팩트니까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청약하기보다는 그래도 시세 차익이 조금 예상이 되는 곳, 잘 나올 것 같은 곳을 잘 골라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가상의 숫자에 내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지금은 핵심만 머릿속에 일단 넣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디테일은 실제 일이 벌어질 때 열심히 공부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나눔형 주택의 키는 내가 아닌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집인 듯 내 집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을 하는데 그 기준을 정하는 곳이 내가 아니고 LH라는 점. 요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이렇게 보면 오히려 주변 시세랑 비슷한데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빡빡 우기는 청약단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뢰도가 팍 떨어졌습니다.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집을 팔 때도 내 집 가격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집주인인 내가 아닌 LH라는 점. 내 집인데 왜 가격 결정을 내가 못할까? 뭔가 이 알 수 없는 찝찝함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고 관심을 꺼두기에는 아까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싸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때문에 버리지도 못한다라는 찝찝함이 있습니다. 청약 자격에 대한 기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을 먼저 살펴보면 이 부분에는 신설이 되는 청년 유형 월평균 소득은 140%,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30%, 맞벌이는 140%까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130%까지입니다. 요 부분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청년 유형의 소득 기준이 오히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공보다 높다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하게 느껴집니다. 청년 유형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미혼인 1인 가구 19세에서 39세인데 소득을 굉장히 높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월 450만 원까지의 소득이 있는 미혼 청년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산 기준을 보면 청년 유형은 본인 기준에서 2억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3억 4천만 원 이하, 여기가 커트라인입니다. 청년 유형은 또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자 부모님 자산이 상위 10%에 해당한다면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들은 이거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 재산의 기준은 약 9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재산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청약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청년 유형의 경우에는 근로기간도 중요합니다. 근로기간이 소득세 납부를 한 기준으로 5년 이상 한테 30%를 우선 공급합니다. 주택은 일반적으로 땅이 있고 그 위에 건축물이 지어져서 하나로 인정이 돼서 거래가 되는 게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주택의 거래. 토지는 근데 빌려 쓰고 건물값만 지불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게 또 생겼습니다. 바로 토지 임대부 주택의 경우 이 경우도 나눔형 주택의 청약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갈 수 있는 토지 임대부 주택의 유망 지역 몇 개 있습니다. 이것도 나오는 대로 순서대로 한번 업로드 하겠습니다. 선택형 주택 10만 호를 공급합니다. 선택형 주택은 쉽게 말해서 일단 6년 동안 임대로 먼저 살아보고 그 후에 그 집을 분양받을지 말지 내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분양 가격은 임대로 먼저 입주할 당시에 감정가와 또 6년 후에 분양 전환할 때의 감정가를 더해서 그거를 다시 둘로 나눕니다. 입주 시 가격이 3억이고 6년 후 분양 가격이 5억이라면 그러면 실제 선택형의 분양 가격은 4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약 자격은 나눔형과 대략 비슷합니다. 선택형의 공급 비율은 공급 물량의 90%를 특별 공급으로 공급하고 10%만 일반 공급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러면 선택형은 대부분 특별 공급으로만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나눔형과 조건은 다 비슷해 보입니다. 집을 소유하는 방법에 따른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70% 싸게 사서 이익도 70%, 손해도 70%내 몫으로 책임을 질 것이냐, 아니면 먼저 일단 살아보고 6년 후에 나중에 그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할 것이냐, 이 차이 되겠습니다. 일반형 공공주택의 경우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을 합니다. 나눔형이 7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공공분양이 조금 더 비싸게 공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없던 추첨제, 공공분양에 없던 추첨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반 공급 확대부터 보면 그동안 특별 공급이 85%, 일반 공급이 15%였습니다. 근데 일반 공급 비율을 그래서 여기서 2배로 늘려서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 공급 70%, 일반 공급 30%로 변경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기본 취지는 일반 공급에 기대를 걸고 있는 4050 세대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그런 취지인데, 글쎄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일반 공급이 30%로 확대가 되는 대신에 특별 공급에서 축소가 되는데, 그 중에 신혼부부 특공이 30에서 20으로 10%가 축소가 되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25%에서 20%로 5%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공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동안 신혼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을 준비하시던 분들한테는 사실 뭐 그렇게 달가운 환경은 아닙니다. 그냥 아랫돌 빼서 윗돌 개기, 조삼, 모사 뭐 이런 거 비슷해 보입니다. 원숭이들한테 아침에 도토리 3개 주고 저녁밥으로 도토리 4개 주겠다고 하니까 이 원숭이들이 왜 아침은 1개 더 적냐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래?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을 3개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의 아침에 도토리 하나 더 받는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삼, 모사, 그냥 그거랑 제 눈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추첨제가 그동안 공공주택에는 없었는데 일반 공급에서 물량의 20%가 또 추첨으로 당첨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 20%는 또
청년들한테 또 청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추첨제를 또 만든 겁니다. 조3모4 연내, 그러니까 올해 안에 사전 청약을 포함해서 공공 분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동안 청약 추이를 보면 12월에 청약 공고가 한번 날 것 같긴 하고, 실제 청약 신청은 1월 초에 할 수 있는 정도, 요 정도 스케줄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민간 분양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이라서 청약을 굉장히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그냥 공공분양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동안 공공분양의 청약 자격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변화하는 이런 정책이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도 지금 34평이 10억씩 분양을 하는데, 내 자산이 그걸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좀 어렵다라면 차라리 이게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한테나 열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나올 나눔형이나 선택형은 서울의 또 외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 한복판 알짜 위치에도 있을 거고, 또 3기 신도시에도 이게 많이 생길 겁니다. 청약 공고가 나올 때마다 지역 분석, 단지 분석, 청약 자격 등등 하나씩 분석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토부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린 거라서 개인별로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참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저보다는 관련 부서 담당자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책을 만드신 분들이니까. 자,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